여러분,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아마 유사 이래로 따지면 두 번째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노조 조직률이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1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8년 12.6%였던 최고의 조직률이요, 다시 12.5%가 되는 기함을 토했어요. 야, 2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1년 만에. 그야말로 노조가 엄청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1989년 19.8%였어요. 그때만 해도 난리도 아니었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 때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2010년에 오면 9.8%까지 떨어집니다. 9.8%까지.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도요 10.2%까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보합세예요. 왔다 갔다 0.5%에서 1%씩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폭등이에요. 폭등. 뭐 단숨에 12.5%까지 달려간 거예요. 단숨에. 조합원 수도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253만 1000명이에요. 253만 1000명. 이걸 보면요, 지금 노조는요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노조는 강자 중에 강. 그것도 제가 왕이라고 이야기할 표현까지 썼어요. 왕이라는 표현까지. 왜냐고요? 솔직히 공기업 노조 여기는 가면 노조가 왕이에요. 노조가 원하는 대로 사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낙하산만 내려오거든. 게다가 공기업의 효율성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정책 과제만 잘 수행하면 돼요. 정책 과제만. 사람 뽑으라면 뽑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면 하고, 이게 기회가 평등하든 과정이 공정하든 결과가 정의롭든 상관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공기업 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말을 철저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주인은 저는 이미 공기업은 노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합원 수가 253만 1000명까지 갔다는 건, 이거는 이제 노조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정교조라고 이야기하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빠져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것만 하더라, 정교조만 하더라도 5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거 민주노총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여기 5만 명까지 더하면 258만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노조도요 이 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상급단체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상급단체가 꽤나 있어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노총도 있고 선진노총도 있고 전국노총도 있고 이렇게 노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1등이었어요. 99년 11월에 창립이 돼서 19년 동안 한국노총이 1등을 하다가, 아니죠, 99년 창립된 거는 민주노총이죠, 그죠?
어쨌든 1등을 계속 했었어요. 한국노총이 어느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인가요? 올해 들어서인가요?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민주노총이 104만 4,672명으로 굉장히 확대됐고요. 한국노총은 101만 8,358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줄은 게 아니라 처진 거죠. 처진 거.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정교조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정교조까지 반영을 하면요. 적어도 10만 명가량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그랬네요. 2016년까지는 한국노총이 계속 1등이었는데 20만 명 이상 차지하면서 1등을 유지해 왔네요. 그러다가 2017년 들어서면서 공공노조의 비중이 커지면서 민주노총이 점점 앞서가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이게요. 공공노조, 공공부분노조 이게 공기업이잖아요. 결국 공기업은요. 조합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좋아요. 2018년에는 68.4%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난해는 70.2%까지 70.5%까지 폭증했어요. 쉽게 말하면 공공부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 노조가 다 만들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결국 그래요. 이게 앞으로 이제 노조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에 대한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사 관계가 우리는 원만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노사 관계를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가장 나쁜. 대화와 타협이라고는 없잖아요. 투쟁밖에 없잖아요. 맨날 머리띠 메고 투쟁하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노사 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투쟁 일변도지. 지금 이번에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선출된 양경수 위원장 여기도 내년 11월 3일 날 총파업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민주노총이 1등이 됐으니까 민주노총 1등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이거 필요 없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경제단체들 빼고 만들자. 뭐 이렇게까지 요구까지 할 정도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협상 파트너가 한국경제총협회는 싫다 이거죠. 그 정도로 노조의 힘들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노조가 약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노조 약자 아닙니다. 강자 중에 강자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노조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기업은 적폐 세력이잖아요. 기업은. 반면에 노조는요. 함께 가야 할 세력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노조 리스크가 점점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산업의 큰 걸림돌이 노조 리스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대화와 타협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많이 성립이 될 건지 계속 투쟁 일변도의 어떤 노조의 어떤 지침은요.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한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